처음엔 손해만 봤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손해봤다는 금액까지 말했습니다.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전문가는 아니구나 해서 다른 사실들이 드러나자 슬쩍 말을 바꿨습니다. 손해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모녀의 수익은 23억 원. 6개월 전 불기소로 끝냈던 검찰이 이제 와서 수사팀을 바꿔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 합니다. 검찰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주가 조작 혐의뿐 아니라 후보 시절 거짓말한 혐의, 여기에 더해 윤 정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는지까지 밝혀낼 게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가 공범에게 매도를 부탁한 직후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7초 매도가 대표적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의심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정황 증거로 꼽힙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은 해당 연락의 내용이나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 비판을 받았습니다. 2차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가 검찰에서 김건희, 권오수, 이종호 등 5명을 BP 패밀리로 지목한 대목도 재조사가 불가피합니다. 패밀리는 다 같이 한 배를 탔다는 뜻이라는 진술도 앞선 재판 과정에서 나왔지만 검찰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수사 결정으로 김 여사는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함께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전직 영부인을 동시에 수사하는 건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은 최근 공재광 전 평택시장, 문충은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김상민 전 검사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김 여사 변호인에게 조사 필요성을 직접 통보하면서 대면 조사가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사할 사항이 많은 만큼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시 검찰 수사망에 오른 공범들만 처벌받고 김 여사만 피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진 내용인데 주가 조작 일당이 서로를 BP 패밀리라고 부른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주가 조작에 개입했던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의 약자를 따서 부른 건데 2차 주포 김 씨는 김 여사도 여기 포함된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 체포 직후 검찰 조사에서 BP 패밀리에 대해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의미라며 권오수, 이종호, 김모 씨, 김건희 여사,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선 편지에서 김 씨가 우려했듯이 당시 검찰 조사를 피한 건 김 여사가 유일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 91명 중 패밀리로 언급된 인물 역시 김 여사뿐입니다. 2020년 9월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해 받은 심리분석 결과서엔 김 여사 계좌의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모두 23억 원 차익을 얻었다는 게 한국거래소 결론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뒤집고 다시 수사하기로 한 검찰이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재수사 결과에 따라 이어지게 될 파장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 가운데 일부가 실제 시세 조종에 동원된 사실이 법원에서도 인정됐고 이른바 7초 매매 의혹이 일었던 김 여사 대신증권 계좌 거래에 대해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 사이 의사 연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연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고 주포 이모 씨 등 관계자들도 김 여사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다며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하지만 권 전 회장이나 전주 손모 씨 등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는 상황에서 이런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사건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갖은 논란 속에 기존 결론을 스스로 뒤집고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우선 대법원에서 최근 유죄가 확정된 권 전 회장이나 주포 이 씨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다시 점검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또 이후엔 물증 확보를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검찰로서는 피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김 여사 혐의를 입증한다면 중앙지검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고 반대로 무혐의라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하면서 김 여사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공천 개입과 주가 조작 등 살펴볼 의혹이 많은데요.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재수사 결정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자들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은 MBC와 통화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만큼 필요하면 검찰이 조사는 하겠지만 새롭게 할 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역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수사에 직접 나서는 서울고검은 주가 조작 공범들의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데다 김 여사도 이제 전직 영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향후 진술에 따라서는 무혐의 처분 당시 논란이 컸던 부분들에 대한 검찰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가 공범에게 매도를 부탁한 직후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7초 매도가 대표적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의심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정황 증거로 꼽힙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은 해당 연락의 내용이나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 비판을 받았습니다. 2차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가 검찰에서 김건희, 권오수, 이종호 등 5명을 BP 패밀리로 지목한 대목도 재조사가 불가피합니다. 패밀리는 다 같이 한 배를 탔다는 뜻이라는 진술도 앞선 재판 과정에서 나왔지만 검찰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수사 결정으로 김 여사는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함께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전직 영부인을 동시에 수사하는 건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은 최근 공재광 전 평택시장, 문충은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김상민 전 검사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김 여사 변호인에게 조사 필요성을 직접 통보하면서 대면 조사가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사할 사항이 많은 만큼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저희 JTBC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던 지난해부터 탐사 보도를 통해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저희 단독 보도들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검찰은 한 달 뒤 끝내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의혹들이 반드시 규명돼야 하는지 계속해서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였던 김모 씨는 2021년 10월 수사망을 피해 도피하던 중 편지를 작성합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이었던 민모 씨에게 주려고 했던 편지엔 김 여사가 등장합니다. 김 씨는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망에 오른 공범들만 처벌받고 김 여사만 피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진 내용인데 주가 조작의 일당이 서로를 BP 패밀리라고 부른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주가 조작에 개입했던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의 약자를 따서 부른 건데 2차 주포 김 씨는 김 여사도 여기 포함된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 체포 직후 검찰 조사에서 BP 패밀리에 대해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의미라며 권오수, 이종호, 김모 씨, 김건희 여사,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선 편지에서 김 씨가 우려했듯이 당시 검찰 조사를 피한 건 김 여사가 유일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 91명 중 패밀리로 언급된 인물 역시 김 여사뿐입니다. 2020년 9월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해 받은 심리분석 결과서엔 김 여사 계좌의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모두 23억 원 차익을 얻었다는 게 한국거래소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권 전 회장이나 전주 손모 씨 등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는 상황에서 이런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사건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갖은 논란 속에 기존 결론을 스스로 뒤집고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우선 대법원에서 최근 유죄가 확정된 권 전 회장이나 주포 이 씨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다시 점검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또 이후에 물증 확보를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검찰로서는 피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김 여사 혐의를 입증한다면 중앙지검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고 반대로 무혐의라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건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밝혀낼 것입니다. 서울고검이 오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게 지난해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입니다. 심우정 총장의 말로 6개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이번에 재기 수사를 한다는 말로 또 얼마간의 시간을 벌어볼 셈입니까? 사위의 월급은 장인의 뇌물이라는 기괴한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해놓고 뒤늦게 김건희에 대한 재기 수사로 눈 가리고 아웅할 것입니까? 또한 서울고검은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항고를 기각하며 면죄부를 쥐어주었습니다. 주가 조작에 대해 재기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영상 증거까지 남은 명품백 수수를 어물쩍 넘겨주려는 검찰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깊은 의문입니다. 검찰의 정녕, 윤석열, 김건희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들의 진실을 밝혀낼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 정부 보복 수사를 통한 대선 개입에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려는 꼼수입니까? 검찰에게 비판이 쏟아질 때마다 눈가림으로 한마디씩 던져줄 요량으로 꺼낸 재기 수사로는 검찰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를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없습니다. 검찰은 허튼 짓 하지 말고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리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재기 수사와는 별도로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 발의합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김건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밝혀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손해만 봤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손해봤다는 금액까지 말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구나 해서 다른 사실들이 드러나자 슬쩍 말을 바꿨습니다. 손해본 것도 있고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모녀의 수익은 23억 원. 6개월 전 불기소로 끝냈던 검찰이 이제 와서 수사팀을 바꿔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 합니다. 검찰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주가 조작 혐의뿐 아니라 후보 시절 거짓말한 혐의, 여기에 더해 윤 정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는지까지 밝혀낼 게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주가 조작범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 이런 것도 공약으로 좀 검토하고 계신지도 함께 여쭙겠습니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그것이 처벌받을 사안이다. 이거 전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했다니까 안 한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언제나 공평해야 되겠죠. 앞으로 계류된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개선될 수도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